기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양시장 낙폭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은 이런 시장의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한 주에 거는 기대도 크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한 주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저희 함께 짚어보실 텐데요. 한앵커의 이슈 브리핑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었던 악재들이 일부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4차 평화협상이 뚜렷한 성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지만 우크라이나의 EU 및 나토 가입 철회 가능성,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등 주요 의제들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하죠. 또한 지난 16일에는 러시아 재무부가 디폴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약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 이자를 지급을 했는데요. 일부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인 데 이어서 미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러시아 디폴트 우려가 완화된 부분도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양국 간의 협상 과정과 무력 충돌 양상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악재로서의 무게가 줄어드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러 차례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죠. FOMC 회의 결과도 있었는데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고 추가로 6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등 매파적인 행보가 불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 되고 등으로 금융시장이 안도감을 형성했죠. 하지만 매파적인 스탠스에 대한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는 결국 향후에는 인플레이션 심화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에 확인되는 3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상승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증시의 반등폭 자체는 제한될 수 있다고 증권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증시 분위기는 어떨까요? 주요 일정들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경제 일정으로는 한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의 3월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지수, 또 유럽의 3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유럽중앙은행 경제 전망 발간 등인데요. 특히 오는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럽 방문 일정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 협상이 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나토 29개 회원국과 정상들과 만나서 에너지 공급 사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증시는 상승 추세가 기대가 됩니다만 제한된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주 발표되는 내용들이 시장에 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감인바 60분의 승부에서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들 말씀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브리핑 살펴봤고요.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는 이슈 플러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지난주 증시와 함께 이번 주에 있는 이슈들을 살짝 짚어봤습니다. 최근에 월가의 주요 전략가들이 미증시의 주가 바닥론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번에 국내 증시 향방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일단 뭐 지수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네.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뭐 그런 당연히 이제 일단 어느 정도 빠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적점이다라는 뭐 바닥론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 5% 이상 반등을 하면서 일단 반등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기대감도 뭐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이제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약세장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 약세장 내에서 아직 뭐 상승으로 전환했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없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최근 급락에 따른 이제 반등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맞을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국내도 뭐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도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그 낙폭이 커지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거고요. 어느 정도 조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차익 매물이 또 출회되는 그런 양상이 아마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자체는 이제 대외 여건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체가 지금 뭐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뭐 지나가고 있는데요. 뭐 계속 장기 전화될 확률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아마 1, 2주 동안 계속 전쟁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뭐 장기전으로 뭐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평화협정 관련 자체가 쉽게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양국의 이제 피해 규모들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 타협점을 찾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도 뭐 중요한 원인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봉쇄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뭐 지난주에는 뭐 선전에서 뭐 전체적으로 봉쇄를 했다가 뭐 오늘서부터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다시 봉쇄가 이제 해제가 되는데요. 뭐 이 외에 동북성에 있는 진린성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도시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이렇게 셧다운이 또 다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거는 이렇게 계속 악재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둔감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악재에 관련돼서 하는 뭐 그런 이제 뜨거워하는 그런 반응이었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뭐 웬만한 악재는 그런가 보다라는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아마 이러한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재는 뭐 상당히 둔감해질 거고요. 이제 호재는 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그런 뭐 시장 여건은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그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다시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순하게 뭐 이런 조정 국면에서 반등 차원으로 좀 더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대외 여건이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또 애틀랜타 연은 총재와 파월 의장의 연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연준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떤 연설이 나오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연준에서 이제 그 FOMC가 끝나게 되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내기 시작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난주 이제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이후에 아마 주말서부터 해서 계속 지금 연준 뭐 이사나 아니면 총재들에 대해 계속 그 발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뉴스에 오르내릴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FOMC 회의에 따르면 이제 그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이제 발언하는 거에 대한 강도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역 연준이 총 12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중에서 4명만 투표권이 있고요. 나머지 8명은 투표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는 지역 연준 총재가 얘기하는 거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조금 덜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신 이제 투표권이 있는 연준 그 지역 총재들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투표권이 있는 뭐 연준 총재가 이제 올해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캔자스 시티,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보스턴 이렇게 이제 4개 지역의 연준 총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연준 의사가 7명 정도 되는데요. 연준 의사나 이렇게 투표권이 있는 연준 총재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발언을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그중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가장 큰 이제 발언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8월 의장이 이제 지난주에 기자회견 때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뭐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었고요. 대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그 지난주서부터 이번 주까지 아마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특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걸로는 지금 없습니다. 발표될 게 없기 때문에 아마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보면 특별하게 더 강성 발언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혹시 모르게 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이제 좀 강한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는 뭐 잠깐의 영향 정도는 뭐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FOMC 회의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됐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지언정 그래도 파월 연준의 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4일부터 25일에는 또 나토 정상회의도 있고요. EU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각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제재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 될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브뤼셀에서 이제 나토, 그다음에 네. EU 정상회담이 이제 연속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방 측의 주요한 이제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경제, 그다음에 뭐 군사적인 지원을 뭐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난민 관련된 문제들이 또 이제 불거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뭐 전쟁에 대한 이제 종료에 대한 뭐 계속 그 뭐 충고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촉구하는 그런 이제 발언도 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러시아 경제 제재안이 지금 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제 제재안이 더 나올 거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EU가 그 러시아산 이제 그 에너지의 수입을 어느 정도인지 제한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EU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뭐 당장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보면 EU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해도 특별한 사항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EU나 나토 가입 문제는 계속 좀 어려울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EU에 가입을 할 때 보통 최소한 18개월 이상의 이제 점검 과정, 그러니까 점검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돼 있는데요. 뭐 지금 그 전에도 지금 특히 서방국, 뭐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조기 가입에 관련된 뭐 EU 조항이 없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지금 뭐 가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 와중에 또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EU에 가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EU 정상회담을 하고 폴란드를 이제 그러니까 폴란드에 가서 정상회담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토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나머지 나토 회원국으로의 전장 확대에 대한 거는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폴란드에 가서 나토에 대한 그 미국이 이제 안보를 공고히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폴란드를 방문을 하지만 그 우크라이나는 방문 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방문을 한다라면 상당히 이제 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방문한다라는 것 자체는 미군이 참전할 수 있다라는 걸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방문한다라기보다는 뭐 우크라이나의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지원 정도로 쪽에 이제 중점을 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특별한 상황은 없기 때문에 EU 관련돼서도 뭐 지금 상황이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일단은 뭐 경제 제재안도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게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EU나 나토 가입 문제도 단기적으로는 좀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이 과연 여기에 참견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국내 증시는 오늘 2,700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증시는 지난주부터 계속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 보고 뭐 빅테크나 유틸리티 쪽으로 투자 의견을 좀 제안을 월가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쪽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관심 있게 보시는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또 다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이제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국내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중국의 이제 코로나 봉쇄에 대한 뭐 우려 때문에 국내 증시에 주식을 많이 판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계속 순환매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도주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별 이슈에 따라서 뭐 섹터나 종목별로 좀 움직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분간은 한 2,600에서 2,750포인트 내에 박스권 움직임은 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점차 이제 악재에 둔감해지는 그런 시장이지만 시장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호재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을 오래 하셨거나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박스권 내에서 단기 매매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뭐 투자를 뭐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는 현금 비중을 조금 높게 갖고 가는 보수적인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만약 그래도 이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이제 방역 완화와 관련돼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역 완화로 인해서 해외 패키지 상품에 대한 상품이 뭐 판매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지난 주에 뭐 하와이 관련돼서 뭐 90배 이상 뭐 예약이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보니까 또 필리핀 세부에 관련돼서 뭐 해외여행 상품이 지금 50만 원짜리 상품도 다시 뭐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여행 관련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 확대될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방역 제도를 아마 전면적으로 개편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아마 방역 지금 많은 뭐 제재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해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행이나 카지노, 음식료 쪽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여행이나 뭐 제주도에 있는 뭐 호텔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산업도 영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국내 그 카지노 이용 수요는 뭐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의 이제 섹터는 이제 게임 관련주도 이제 조금은 좀 관심을 좀 이번 주는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게임주가 금주에 이제 주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서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주요 게임사들의 이제 주총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에 대한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그 이제 사업을 이제 그러니까 정관에 추가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많이 시작을 합니다. 특히 작년서부터 이슈가 된 메타버스나 아니면 NFT, 그다음에 뭐 P2E 게임 관련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이제 사업들이 이제 추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추가가 되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관련 사업에 진출하는 그런 종목으로 좀 선별화돼서 아마 투자를 해보시면 뭐 단기적인 것보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전히 뭐 불확실성은 남아 있긴 하지만 방역 완화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게임주들 보시면 어떨까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셨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증시는 상방으로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불확실성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봉쇄 조치에 나섰고 유가의 변동성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글로벌 뭐 유통망 자체가 계속 불안한 뭐 그런 상황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관련주 쪽으로는 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지금 관련주가 일희일비하는 그런 이제 모습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이러한 이제 그 원자재 관련주 쪽으로는 뭐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원자재 관련주들은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뭐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뭐 이런 상태는 뭐 단기적으로 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뭐 원자재 관련주 뭐에서 그 중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원자재 가격이 이제 일반 상품가, 최종 상품 가격으로 이제 전이가 그나마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철금속 관련된 부분에도 뭐 당연히 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 이제 배합사료나 이제 비료 관련 쪽, 농업 관련 이런 이제 그 원자재 쪽에 이제 그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그 뭐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볼만한 내용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면서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순서입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키워드와 함께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틴 코리아 연구원의 이주호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다소 기대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추세 전환을 하냐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냐 그래서 변곡점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고요. 거기에 더불어 예멘이랑 사우디에서 폭격이 일어나서 그 유료 창고 쪽에 공격을 받았다라는 오늘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했던 이유는 그 수급적인 요인 부분 때문에 선물옵션 만기가 겹쳐서 급등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에 영향을 받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미국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나오면서 이제 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긴축을 강행할 것이다 이러한 계속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증시에 부담을 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난주에 올랐던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외국인들이 수급 이탈을 불러오면서 오늘 하락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정 테마주와 개별주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장이 형성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하락하는 종목과 상승하는 종목들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은 특히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GTC 2022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AI, 메타버스 이런 쪽에 좀 약간 차세대 기술에 대한 발표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네이버도 거기에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화의 사태에 따라 곡물 가격 급등하면서 비료와 사료주들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안철수 대표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 추진한다는 것에 의해서 그런 이슈로 인해 관련주들 상승세 나왔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이러한 이슈 나오면서 여행이랑 면세점 이쪽도 오전에는 좀 수급이 들어왔으나 오후장에 코스피 코스닥 좀 낙폭을 키워가면서 아무래도 이 상승폭 다시 한번 반납하면서 오늘 이렇게 큰 변수 없다면 이런 흐름으로 장이 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꼼꼼하게 해봤습니다. 아직은 불확실성 속에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셨던 키워드 6가지는 무엇인지 시장의 키워드 6가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식스센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죠. 엔비디아 GTC 2022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으로 관련주들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차기 정부 총리 임명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역시나 들썩이는 모습 보이고요. 안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폭의 상승률 기록을 했었죠. 또 싸이월드, 구글 플레이 앱이 승인이 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도 부각을 받고 있고요. 거리두기 완화 소식도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가 면제되기도 하고요. 또 제한 시간이 11시까지로 늘어나고 인원도 8명으로 완화된다라는 소식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쟁이 결국에는 지금 장기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따라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비료와 사료 관련주들 강한 시세 나타내고 있고요. 시멘트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 우려에 따라서 한국의 시멘트 재고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관련주들도 챙겨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에서 확인한 관련 종목들, 특징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엔비디아가 GTC 2022를 진행한다는 소식으로는 LG 이노텍이 관련주로 꼽힐 수 있고요. 안랩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셨네요. NHN 벅스도 싸이월드 관련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리두기 완화, 리오프닝 기대감에 호텔신라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또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곡물 가격이 폭등했다는 소식에 오늘 한일사료와 함께 현대사료도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셨고 시멘트 재고가 급감한다는 이슈로는 고려 시멘트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6가지 종목 중에서 3가지 특징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LG 이노텍과 안랩, 호텔신라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 6가지와 특징주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6가지 특징주 중에 3가지 꼼꼼히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LG 이노텍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C 2022에서 또 아까 전에 LG 네이버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LG 이노텍도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셨어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일단 LG 이노텍은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당장에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애플카 과일주행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LG 이노텍이 FCBGA 설비 투자를 한다는 공시를 냈었어요. 이 PCB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는 소리인데 어쨌든 이 LG 이노텍이 전장에 대한 부품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뭐 재무면 재무, 실적이면 실적 여러 가지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할 만한 종목인데 오늘 다만 최근에 미국 증시 상승하고 엔비디아가 사실 3거래일 만에 거의 30%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 급등이 나온 속에서 LG노텍도 좀 따라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급등한 이슈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 대비하셔서 그 조정을 조금 기다려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호를 드렸고요. 정말 이 회사는 뭐 부활하면은 정말 입 아플 정도로 정말 수급이면 수급, 뭐 재무면 재무 모든 게 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각광받을 수 있는 정말 자율주행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G 이노텍이죠. LG전자가 아니라.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근보다는 나중에 접근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안 그래도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도 6% 넘는 상승세 보여지면서 40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는 조정이 나왔을 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키워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총리 키워드로 가지고 나오시면서 안랩을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안랩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일단 안랩의 경우는 스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안철수 관련 주가 그 지지율이 오르면서 급상승했다가 상승폭을 그대로 다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이슈에 의해서 급등하고 이슈에 의해서 하락하는, 이슈가 소멸됐을 때 바로 하락세가 나오는, 특히 급락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안랩의 경우는 회사가 좋고 우리나라에서 뭐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이면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뭐 보이스라는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회사가 너무 좋고 한데
어쨌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슈에 의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상승세가 나오는 것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국무총리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국무총리가 안 될 경우에 그거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바로 하락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LG이노텍의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예요.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고 재무가 받쳐주는 회사가 그런 강한 상승, 특히 시총 9조짜리가 상승이 나온 거랑 이렇게 이 이슈에 의해서 사실 안내의 경우에는 LG노텍보다는 시총 자체가 9배 정도 작거든요. LG노텍은 시총 9조인데 안내도 시총 1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시총이 그보다 작은 기업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급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오늘 내일 매수 접근을 하신다 하면은 그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스탑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랩 같은 경우에는 스톱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많이 오르기도 했고 정고점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LG이노텍처럼 실적에 기반한 종목이 아니라 이슈에 의해서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잘 참고하시면서 스톱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호텔신라인데요. 여러 번 리오프닝주로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단연 호텔신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대부분 다 주목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정부에서 방역 테스트 해제, 그다음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대한 부분을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걸었고요. 그렇다 하면은 이제 대통령 취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그동안 정말 많은 하락이 나왔어요. 많은 하락이 나왔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활동들이 제약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락세가 많이 나왔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행이라던가 이런 카지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면세점도 당연히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이 이제 결국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좀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제재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제재가 완화가 되고 해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보복 심리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기대감 그것이 다시 온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는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꼭 호텔신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있어요. 의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이 많이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리오프닝 쪽에서도 저는 이제 정책 관련주와 더불어 같이 상승할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직무를 하시게 되면 윤 당선인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들을 하나씩 펼치게 될 텐데 그동안 이제 선거 때마다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또 특히나 그 해외 입국자 격리 해제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를 했었고 근데 정점을 찍고 나서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한 이유는 우리나라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금리 인상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통위에서도 이번에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섣부르게 추가 금리 인상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했는데 우리 경기가 살아나지 않네? 이러한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리오프닝주는 물론 정책이나 이런 부분 윤석열 당선인의 그 공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 그럼 금리 인상을 했는데 우리가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경기,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완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리오프닝 쪽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 뭐 면세점뿐만이 아니라 기타 관련주들도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선은 금리 인상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금리 인상 부분은 공급을 건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수요를 줄여서 공급을 맞추겠다, 가격을 맞추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상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차를 사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이 망설이게 돼요. 왜냐하면 보통 부동산이나 차 같은 좀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보통 일반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현금이 많고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야 대출 안 받고 가능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분들은 대출을 받아야 자동차나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 부분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어떤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을 할 때 금리가 인상되면은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약간 꺼려하고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 그리고 수요를 줄여서 공급 가격이 올랐던 부분을 맞춘 이후에 경기를 안정화시키겠다. 그 와중에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호텔신라는 보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주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 금리 인상과 연관 지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짧게 좀 질문을 드려보면요.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인 변이들이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제재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지금 정점을 찍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부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부분은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지금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이슈 나왔을 때 마스크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했었고 지금은 어떤가요? 공급을 다 조절해서 마스크 주가들 다 빠졌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수요가 폭증할 때 주가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오고 그 뒤로는 강한 상승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부에서 확보를 하고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리오프닝으로 가려는 의지가 높기 때문에 확진자가 추가 변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규제에 대해서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까지 그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세한 전략들 내일도 함께하니까 내일도 이 시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주호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시죠.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70% 하락하고 있고요. 2688.1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죠. 분봉상의 흐름으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초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2717포인트, 2717.81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장중에 고점을 낮춰가면서 현재는 2700선 깨고 2683포인트, 88포인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반면에 7,871억 원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3천억 원, 4천억 원 각각 매도 우위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소 부진한 수급 상황 나타나면서 코스피 시장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시총 2위 자리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로써 3위가 SK하이닉스로 밀려나게 되고요. 1.44%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반대로 1.61% 하락의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1%대 조정 나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LG화학만이 빨간불 켜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조정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약보합권이고요. 삼성 SDI도 약보합권, 또 카카오가 2%대 넘는 큰 하락세 보여지면서 현대차가 1%대 넘는 하락세 역시나 보여지고 있죠.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90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0.42%로 919.11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보시면 역시 오늘 장 초에 최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가면서 낙폭을 키워갔지만 지금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큰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오늘 하루였죠. 앞으로 이번 주에 있을 시장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급등하는 종목들도 상한가 기록을 한 종목들은 6개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지 또 이정수 위원과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징주들 어떤 것들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아침서부터 강했던 섹터가 그 대통령 집무실 옮긴다고 해가지고 일부 뭐 건설 섹터서부터 해서 뭐 건자재 섹터들, 뭐 그다음에 용산에 관련된 거기에 있는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뭐 부지 갖고 있는 뭐 땅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거 외에서 종가까지 지금까지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거는 사료, 비료, 농업 관련주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제가 이 농업 관련주, 사료 관련주들을 신한수에서 3월 2일 날에 이제 처음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이쪽 애들이 지금 움직임들이 좋은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에너지 관련주만 움직였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관련주들 그때 이제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석유라든지 SK가스, 극동유화, 그다음에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등등 이런 종목들만 움직이길래 이쪽 애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심을 하고 원자재 가격 폭등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결국은 비료, 사료, 농업 관련주가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3월 초부터 이제 슬슬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사들도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3월 8일서부터 대놓고 그쪽 관련주들을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종수랑 신한수에서는 종목 추천하지는 않지만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3월 8일 날. 3월 8일 날짜에 신한수를 보시게 되면 그날 아침 방송의 실전 매매 종수 시간대 추천해드렸었던 뭐 종목들, 대주산업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신한수에서도 왜 원자재 관련주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3월 2일서부터 3월 10일 사이에 좀 많이 해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종목들이 결국은 올라갔죠. 올라가기까지 한 보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지금 보면은 뭐 원자재 관련주들 뭐 다 지금 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종목들이 못 갔던 것들이 드디어 이제 오늘 좀 움직이는 흐름인데 이 흐름이 계속될 거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지수는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수가 폭등하기보다는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도 지수가 폭등을 기다리면 안 되고요. 내일도 그냥 지수는 오늘과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은 가고 안 가는 애들은 폭락은 없어도 그냥 오늘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루하고 재미없던 사람들도 있죠. 가는 종목은 잘 가는데 안 가고 있는 애들은 오늘 1%에서 2% 정도 떨어진 애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내일도 이 정도의 분위기로 갈 것 같고요. 지금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이제 2,800을 둡니다. 그러니까 전날이 아니고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빠지니까 많은 증권사에서 지수 목표치를 2,400이 깨질 거다. 뭐 이렇게 전망대로 했는데 지금 다 말을 다 바꿔놨어요. 2,800으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저는 2,800으로 뭐 쉽게 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가봤자 개인들의 계좌는 복구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단번에 올라가봤자 복구가 안 되고요. 천천히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움직인다는 것은 차별화 장세가 가면서 이렇게 일부 종목들은 아주 급등이 나오는데 일부 종목들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종목들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종목들을 고점에 떠인 상태에서 공략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중앙에너비스 고점에 산 사람들 수익 났습니까? 깨졌죠, 오히려. 그리고 흥구석유도 고점에 산 사람들 깨졌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 2월 그 중순만 하더라도 저점에 샀던 사람들은 수익이 이쪽에서 60%가 났다고 치지만 고점에 산 사람들은 거꾸로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떠 있는 걸 사시면 안 돼요. 떠 있는 걸 사시면 안 되고 항상
지금은 박스권장이라는 걸 꼭 생각을 하신 다음에 지금 뭐 전쟁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니고 유가도 지금 다시 올라갑니다. 유가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지금 다시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끝난 것도 아니고요. 뭐 전쟁 우려 완화 기대감으로 지난주 좀 움직였던 건데 박스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급하게 고점에 있는 것들 사기보다는 오늘처럼 흔들릴 때 만약에 내일도 살짝 밀린다 그러면 뭐 빠지지 않고 또 가는 애들은 있을 겁니다. 오늘의 그 비료, 사료, 농업 관련주처럼 또 올라가는 애들은 있겠지만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그래서 어딜 사야 되느냐?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료기기 관련주 쪽이나 아니면 건설업 쪽이나 뭐 IT 섹터들 조정받으면 그쪽에서 살만한 것들을 건지시면 됩니다. 뭐 그런 종목들의 추천주는 아침마다 실전 매매 정세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공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결론적으로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고 뭐 전날 미국 시장도 봐도 뭐 얘네들 빠져봤자 박스권이에요. 오늘 일본 시장은 휴장이고요. 오늘 휴장이고 자 나스닥, 다우존스 전날 잘 올라갔죠. 조정받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조정받으면 뭐 다시 또 반등 주고 움직이는 다우존스랑 나스닥은 박스권 시장이고 유럽 시장도 뭐 마찬가지죠. 내려와봤자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2,800까지 빨리 올라가기보다는 천천히. 이 2,800으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상관없어요. 2주 동안 걸리든 3주가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어쨌든 간에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고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지금처럼 움직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는 더욱더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의 테마주 자, 고려시멘트부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날 금요일 날도 고려시멘트를 한번 분석해 드렸는데 이슈가 계속 있죠. 지금 유연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멘트에 대해서 지금 재고량이 급감하다는 소식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도 전해졌습니다. 근데 주가가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거는 세력들이 이 뉴스에 주식을 파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쫓아가지 마시라 그랬고 아까 전에 중앙에너비스 그다음에 대성에너지 이런 애들 고점에서 떨어지는 거 봤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는 지금 시멘트 생산에 투입되는 유연탄 가격이 또 급등세를 하고 있다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거에 따른 지금 생산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이제 생산 차질로 이어지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뭐 재고량이 하루짜리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 급등할 것 같죠?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정받을 때 좀 사야 되고요. 말 그대로 유연탄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니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가격은 둘째 치더라도 생산을 못하면 시멘트 회사로서는 팔지를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호재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략하지 말고 떨어질 때 싸게 공략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한일 사료인데요. 이게 3월 8일 저녁에 그때 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 제가 이게 신한수에도 얘기했었고 했었는데 신한수에서는 대주산업을 얘기했었고 뭐 카프로를 얘기했었고 뭐 그랬던 거고 한일 사료는 저녁 방송에 서울경제TV 저녁 방송 때 얘기했던 겁니다. 저녁 방송 때 TV 나와가지고 한일 사료를 조정받으면 이걸 공략해라. 왜 비료 사료 원자재 관련주도 이거 다시 분명히 움직인다 해갖고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자, 오늘 움직인 이유가 이전에 있었던 이슈 재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곡물 가격 폭등.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의 그 곡창지대, 세계 3대 곡창지대인데 옥수수, 보리 이런 곡물의 생산이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밀 생산이 또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쟁이 또 길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원래 있었던 이슈예요. 그래서 그거에 좀 늦게 반응하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죠. 두 개가 갔는데 다른 종목들도 좀 순환할 수 있으니까 잘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카프로라든지 못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비료, 농업 관련주들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지만 사지는 못해도 다른 쪽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표역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20% 넘게 수익이 났어요. 바로 대주산업입니다. 대주산업 아까 전에 급등을 했었는데 3월 8일 날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 아침 방송에서 1960원을 추천해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급등을 해서 20.9%가 수익이 났는데 이 정도 올라가면 한번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저항에 부딪히잖아요. 박스권장이라 그랬고 박스권장에 욕심내면 안 됩니다. 절반 이상 팔고 나중에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하면 되죠. 자, 이렇게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80.5. 오늘 음봉 나왔으니까 90점에서 좀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서 80.5고요. 매수 포인트는 85.5. 여전히 시장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여전히 모양이 이쁩니다. 그쪽 85.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점검과 함께 이렇게 특징주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신의 한 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이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